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예, 11시가 다 됐습니다. 예, 오늘 그 11월 30일 이제 마감이라고. 예, 또 회사에 또 임원은 또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늦게 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 하나 20분의 또 인생의 멘토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집에 가는 길에 또 드라이빙 확 돌려서 바로 가서 맥주 한 잔 딱 먹고 자는 게 낫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또 멘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드릴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아서 세 가지 테마를 정했어요. 하도 이제 오늘 늦게까지 좀 퇴근이 좀 지연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세 가지 테마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돈 되는 얘기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달러가 지금 이제 떨어질 거다. 달러가 지금 이제 달러 지수, 그럼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달러가 이제 1973년에 브레튼 우즈 1944년에 이제 결성됐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끝나고 1973년에 결국 이제 자마이카에서 킹스턴에서 이제 달러의 금태환을 안 하기로 하고 안 하기로 선언한 것은 뭐 71년도지만 그 7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예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74년도에 아시겠지만 이제 달러를 사우디가 이제 달러로만 결제하겠다 이런 미락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달러를 어떻게든 간에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이제 남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게 이제 7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73년도에 만들어진 게 이제 금태환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도 않겠다고 해놓고 나서 달러를 어떻게 그럼 국제적 기축통화로 하겠느냐를 이렇게 막 옥신각신한 거죠. 말하자면 미국이. 그러면서 막 우리 핵도 있고 막 우린 구세력도 강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은 석유 결제는 다 달러로 한대잖아. 이러면서 결국 이제 우격다짐으로 달러를 이제 기축통화 하면서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0개국, 10개국의 이제 그 통화하고 비율적으로 나눠가지고 달러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달러 인덱스를. 뭐 설명하면 뭐 결국 이제 미국하고 이제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 독일, 당시만 해도 유로가 이제 통일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통합이 안 됐으니까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어딜까요? 또 스위스, 스웨덴,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어디예요? 캐나다, 캐나다, 그리고 또 이제 스위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스웨덴 이렇게 해서 10개국이 됐는데 그 중에서 유로가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영국은 이제 지금도 빠져 있고 해서 이제 5국가가 그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제 그때 73년도에 미국과 교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당시만 해도 이제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통화들과 이제 각자 비교를 하지만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만든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많은 게 유로예요. 지금 유로가 이제 6개국으로 돼 있는데 유로가 지금 이제 한 57% 정도의 비율로 이제 편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유로 대비 달러가 이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뭐 엔화 13%, 그 다음에 뭐 이제 파운드화 11%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뭐라 그래 가중치라 그러죠. 가중치를 이제 넣어가지고 뭐 스웨덴 크로네, 뭐 크로나라 스웨덴 크로나예요, 크로나. 그 스위스 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달러 인덱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16 정도 돼요. 됐다가 지금 한 106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창 높을 때는 160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가서 떨어질 때는 67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달러가 어쨌든 간에 116까지 갔다가 떨어졌는데
지금 통화 가치로 따지면 지금 한화 같은 경우도 지금 1,450원까지 갔잖아요. 1,500 넘는다 그랬는데 1,450원까지 갔다가 지금 1,310원입니다, 오늘. 1,310원. 그래서 지금 떨어진 추세냐, 이제 올라가는 추세냐, 이제 강달러가 이제 저무는 거냐,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막 예측을 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이번에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해서 이제 글로벌 빅샷이죠. 빅샷. 여기서 빅샷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반기준 끼는 글로벌 금융사 중에서 반기준 끄는, 한마디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금융사인 거죠. 많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사. 그러니까 JP 모건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와 같이 앞으로 달러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이제 배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을 이제 뭐냐면, 지금 뭐 이제 그런 얘기 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노사 분규 일어나고 지금 철도 막 파업하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이제 그쪽에 신경을 못 쓰고 넘어갈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에서 달러가 지금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1,200원대까지 이제 안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1 환율은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미국 금리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미국 금리가 이제 지금 연준이 계속 이제 올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좀 둔화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예측을,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저물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예견을 하는 거고, 미국 금리 인상이 저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경기보다 이 통화, 그러니까 이제 이 증시라든지 경기보다 이제 이런 어떤 투자 시장들은 실제 실물 경기보다 상당히 많이 선행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했는데 지금은 좀 더 길어요. 더 빨리 선행해요. 왜 선행하냐면 예측을 더 미리 하니까. 뭐 선물 시장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금융 기관들이 상당히 거대해지다 보니까 또 각국의 연기금들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연기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연기금도 옛날에는 제대로 없던 것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DJ 때 연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연기금이 전 세계 4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사들이 단순히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각국의 연기금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돈을 많이 배팅하는 기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미리미리 뭔가를 예측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행하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6개월이 아니라 8개월? 뭐 잘하면 1년까지도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이제 경기가 침체될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경기 침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실적이 날 데가 없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실적이 안 날 텐데, 재밌는 건 뭐냐면 기업 실적이 안 날 거라고 미리 예측이 된 순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확실히 이미 예측이 된 순간 그건 다 포함이 돼버리는 겁니다. 뭐 투자 시장에서 증시라든지 뭐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 환율이 좀 떨어져 가고 있고 달러가 좀 약해져 가고 있다.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러가 점점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금리도 금리지만 달러의 지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10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달러가 이 100에 근접하는 것은 뭐냐면 1973년도 10월에 달러의 기준을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6에서 이제 106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100까지 떨어지면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불안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잦아들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올 것이 왔다. 뭔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투자도 투자지만 뭔가 이제 좀 기지개를 피겠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가상화폐 같은 것도 그렇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식 상품들이라든지 뭐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채가 상당히 올랐어요. 미국 금리가 떨어지니까 국채는 오르죠. 국채가 지금 뭐 한 거의 10%에서 15% 정도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그냥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1억 들고 있었다. 그러면 1,500만 원을 그냥 근래 한 달 동안 번 거예요.
예, 국채가 금방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채도 상당히 좋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채권이 왜 좋으냐, 채권 가격은 되게 오르는데 금리는 따박따박 받아내잖아요. 상당히 좋죠. 예, 지금 그러니까 한국 국채도 상당히 올랐죠. 지금 말하자면 원달러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내려간다는 가정으로 가면은 한국 국채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겠죠. 국채 값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점일 것 같아요. 한국은 더 이상 못 올립니다.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미국, 일본은 아예 안 올리잖아요. 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통화 정책으로서 뭔가를 미국 연준이도 그렇고 이제 미국 행정부가, 미국 통화 당국이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뭐 강달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경제를 컨트롤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뭐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수단, 다른 수단을 가지고 이제 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수단이 많잖아요. 돈 찍어내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돈을 실제 찍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법안을 또 통과시켜 가지고 미국 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수도 있고, 또 미국의 뭐 이번에도 이제 그런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법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과정을 좀 쓰지 않겠느냐. 이게 통화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1단계는 끝났다. 이제 2단계 작전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미국 경제를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2단계 작전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가장 돈 벌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군수 산업이 지금 뭐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죠. 지금 뭐 거기 있는 돈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또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그 지원을 한다 그러지만 그걸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천문학적인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토 회원국들의 어떤 그 돈을 다 각출하는 건데, 미국은 돈을 찍어내서 그 무기를 만들지만 그 나라들은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돈을 이제 각출을 해야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 무기를 사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어마어마한 채권을 그 독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이런 어떤 나라들도 그 전쟁 나기 전에 채권을 가졌다 그러죠. 영국, 프랑스한테 채권을 많이 가주셨어요. 그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은 돌고 도는 거고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덕을 보고 있고, 그리고 강달러를 통해서 덕을 보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달러를 가지고 이제 환율을 가지고 이제 달러 금리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왔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야. 더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가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마저 또 이제 끝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주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전쟁을 통해서 돈을 좀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이제 강달러를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켰던 것이 1단계, 2단계로 이제 끝나고 다른 단계,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을 키우는 거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글로벌 빅샷들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가 이제 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달러가 떨어질 것 같은 것으로 가면은 결국은 한국 증시가 오릅니다. 한국 증시가 왜 올라? 달러가 떨어질 것 같은 거로 가면은 결국은 한국 주식을 지금 들어가서 사면 달러가 떨어지는 만큼 돈을 더 버는 거죠. 왜?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이 안 올라도 돈을 벌게 되는데 주식을 사니까 더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당분간 한 10%에서 15% 정도 한국 주식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밤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팁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